네, 안녕하세요. 보건의학 관계 법규 중에서 감염병 예방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법규 20문제 중에서 2문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감염병 예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이 법규 안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다른 것도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암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과목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기 이 5가지 챕터에 충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총칙입니다. 총칙에서는 보통 법에서는 목적, 정의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선 정말 관건이에요. 1급 감염병이 뭐고 이제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은 여러분들 1급부터 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 1급 안에 어떤 감염병이 있는지 정도는 모두 외워야 되는 거죠. 시작하도록 할게요.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급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관리해야 될 우선순위가 높다. 자, 그래서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고도 하고 치명률이 그만큼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유행되는 발생 시 이만큼 위험한 거니까 즉시 신고해야겠죠.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그냥 격리 아니고 음압 격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처음에 1급 감염병이었어요. 그때는 즉시 신고했고 음압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음압실이 없어서 그때 난리였었던 적이 있었죠. 자, 2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유행되는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격리하면 됩니다. 코로나19가 현재 2022년 8월에는 2급 감염병으로 있어요. 그래서 1급이었다가 이제 2급으로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음압 격리하지 않고요. 그냥 격리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더라도 음압실이 아니라 그냥 1인실에 격리되는 거죠. 자, 3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이내 신고는 2급이랑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되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3급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유행 또는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요. 자, 4급 감염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이건 7일 이내 신고고요. 표본 감시 활동을 어떤 감염병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발생 빈도는 높은데 발생 빈도가 높으면 전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병한 환자 모두 전수조사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발생 빈도는 높지만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수한 기간을 정하여서 표본 활동 감시를 하자, 표본 감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감염병을 4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칙 들어가기 전에 1급에서 4급까지 대해서 살펴보고 자세히 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 제1조, 저는 이제 1조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목적부터 보고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법은 국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력을 해서. 자, 그런데 이 법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느냐? 그때는 감염병 예방법답게 감염병 발생과 그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감염병. 우리나라 감염병 10개가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외에도 기생충 감염병부터 의료 관련 감염병까지 이렇게 10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저랑 이제 1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2조 2호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제1급 감염병이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19가 들어갈 수가 있었죠. 종류를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일상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흔한 병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뭐야 처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병 정도는 아실 수 있지만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외운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열, 두창, 패스트, 탄저. 같이 읽고 있죠? 여러분들 속으로. 보툴리움 독소증,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이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2002년에 발병된 것이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왔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한국은 2015년에 들어오신 분이 확진되면서 퍼지게 된 병이죠. 감염병. 그래서 사스와 메르스 다 들어갑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단어인데 이게 제일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가 있어요. 크리미가 있는데, 우리 게맛살 아시죠?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새우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미네 사는 곳에서의 언어는 뭐라고? 이게 에마라예요. 에마라? 뭐라고? 크리미가 패스츄리 먹고 남아메리카 벨리댄스 두구당창 추다가 탄 보톡스 맞았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외울 때에는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훨씬 잘 외워져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막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공부할 때, 혼자서 공부할 때 기억이 나면서 암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 그냥 줄 긋고 외우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이거 참고하세요. 에마라, 크리미가 패스츄리 먹고 남아메리카 벨리댄스 두구당창 추다 탄 보톡스 맞았대. 탄 보톡스 맞으면 어떻게 되지? 보톡스는 타면 안 되잖아. 탔으니까 야, 또 병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또 병나. 신종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가 딥다 퍼졌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약간은 상관이 있어 보이죠? 제가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뭐예요? 에볼라 바이러스지. 그 다음에 마는 마버그열, 라는 라사열, 크리미는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그쵸? 그 다음에 이 패스츄리의 패스트가 패스트입니다. 패스츄리는 패스트.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 출혈열, 벨리댄스는 리프트 밸리열, 두구장차는 뭐겠어요? 두창이고, 탄은 탄저예요. 그리고 보톡스는 보툴리는 독소증. 자, 그 다음에 야토병은 약도병라에서 야토병은 야토병이에요. 자, 그리고 신종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는 제가 그냥 다 묶어놨는데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인플루엔자는 나중에 사급에도 있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외우셔야 돼요.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딥다가 디프테리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장을 외우면 이걸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혹은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가 라사열을 진단하였다.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즉시 신고해야 되는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1급 감염병을 일단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 정도는 우리가 법정 감염병 1급부터 4급까지 다 외우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1급까지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마라, 크리미가 패스츄리 먹고 남아메리카 벨리댄스 주구장창 추다가 탄 보톡스 맞았대. 야, 또 병나. 신종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가 뒤따 퍼졌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옆에 써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1급은 외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 하면 에마라, 크리미,
탄보톡스 받았던 그 크리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 감염병은 어떻게 외울 것인가? 자, 2급 감염병은 다 외우는 거를 말하진 않겠어요. 일단 정의를 보시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의 감염병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혹은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할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의 감염병들이 2급의 감염병입니다. 자, 2급의 감염병 이렇게 있는데요. 결핵, 수두, 백일해,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폐렴구균 감염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 보통 예방접종과 관련된 감염병이 좀 있어요. 예방접종과 관련된 감염병, 그리고 여기 보시면 VRSA, CRE 이건 뭐죠?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감염병이죠. 이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감염병이 2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헷갈리는 게 4급에도 나와요. 이후에 4급에 보시면 VR이랑 MRSA가 4급에 속해요. 이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간염, 헤파타이티스 중에서는 A형 간염과 E형 간염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유는 이게 계속 이후에도 나온다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감염병들이 있는데 그게 마침 다행히도 2급에 속해 있어요. 문장은 다음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신고 의무자는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1급부터 3급에 막 다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너무 외우기 어렵잖아요. 자,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2급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 방금 말씀드린 그 신고 의무자가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도 외우면서 2급의 감염병에 있는 것도 8개나 외우게 됩니다. 8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죠. 우리 피장파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거나 그냥 똑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세장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장파장 뭐 그 사람이나 그냥 결혼할래? 이건 거죠. 결혼 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세장, 파장, 결혼 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어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세는 세균성 이질, 장은 장티푸스, 파는 파라티푸스. 여러분 이 파를 파상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파라티푸스예요. 다음에 장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다음에 아는 뭐예요? A형 간염. 몰랐겠죠, 그거는. A형 간염. 결은 결핵이고 홍은 원래 결혼이잖아. 근데 혼은 하면 안 돼. 홍이야, 홍. 홍은 홍역. 그다음에 콜은 콜레라예요. 그래서 세장파장 결혼콜 외우면 2급 감염병도 외우는 거고 그 뒤에 의사 말고 그 밖에 신고 의무자들이 이런 감염병 발견하면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신고에 해당하는 감염병도 외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세장파장 결혼콜 요렇게 2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급 감염병. 상급 감염병이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시면 나온 것처럼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다음에 감염병을 말한다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세장파장에서 파가 그 파상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파상풍이 있는 거고요. 우리 그 2급에 A형 간염, E형 간염이 있었지요. 3급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 겁니다. 자, 그 3급 보시면 주로 뭐 모기한테 물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 내염도 그렇고 뭐 쯔쯔가무시도 물리는 거죠. 진드기 같은 거에. 그다음에 뭐 댕기열, 말라리아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물려서 감염되는 것들이 좀 있다. 지카 바이러스 마찬가지. 그다음에 여기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건의학 관계 법규 안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서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발견하면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24시간 이내 신고고 아예 상급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급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급 감염병은 뭔가요? 4급은 이제 교과서 읽어보시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급 감염병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근데 4급 감염병에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그리고 4급 감염병에 항생제 내성균 관련 감염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MRSA, VRE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급 보시면 성병과 관련된 이런 감염병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유행하는 수족구 병도 4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급은 이 정도 하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감염병 4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10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시면 6호부터 쭉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4급 외에 기생충 감염병도 있죠. 기생충 감염병이란 뭐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WHO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그건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라고 해가지고 정한다고 해서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아니고요. 이런 걸로써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자, 생물테러 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를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네, 이렇게 생물테러 감염병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성매개 감염병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자,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얘기합니다. 광견병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병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인수공통 감염병 종류 11가지가 있는데 탄저도 있고 공수병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병에서는 아기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의료진의 뭐 손 씻기가 좀 미흡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다른 감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VRSA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촉주의 감염병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걸려서 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더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감염병을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들이 쭉 나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감염병 10개에 대한 소개를 제2조 정의에서 마쳤습니다. 자, 용어 정의는 계속 이어가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감염병 10개에 대한 정의였었고 이제는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정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염병 그 환자 먼저 나와요. 환자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자 등에는 등이니까 여러 개가 속하겠죠. 등이니까. 등이라는 거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이 3종을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부터 보시면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라고 하면 확진자라고도 하고 확진자라는 거는 증상이 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확인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감염병 환자라고 하고 감염병 의사 환자는 이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아직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사 환자라고 해요. 이제 곧 되겠지. 그래서 아직 확인되기 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확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어요. 증상은 없는데 병원체는 몸 안에 있어요. 아직 이 몸을 병원체가 감염을 시키지는 못한 거겠죠. 혹은 감염을 다 했고 그 이후에 회복기에 있는데도 이렇게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는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환자 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다음 용어 정의 보시면 감염병 의심자 보겠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에는 접촉자 일단 있어요. 접촉자. 자, 이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검역법에서도 검역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검역감염병에서도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접촉자는 우리 코로나19 접촉자, 그 접촉자 맞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뭐라고 하지? 감염병 환자 등.
이런 사람이랑 접촉을 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모두 접촉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만 의심자가 아니에요. 감염병이 걸렸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감염병 의심자겠죠. 접촉자 들어가고, 또는 검역법에서 의하면 검역관리지역, 중점 검역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그런 안 좋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우한, 코로나19로 예를 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관리 지역을 정해 놓는데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관리지역이다. 아니야, 중점 검역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검역관리지역은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검역감염병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 발생했어. 자, 그랬을 때에는 그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이 아니라 중점 검역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근데 그런 지역에서 살다 왔거나 체류하다 왔거나 체류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거쳐서 경유해서 온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도 감염병 의심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감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이 모두를 우리 감염병 의심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감시. 우리 4급 감염병에서 표본감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본감시란 뭔가 정의 내려고 있어요. 감염병 중 환자의 발생 빈도는 높고, 그죠? 그런데 중증도는 비교적 낮은 감염병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다 전수조사하고 싶은데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전수조사는 어렵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 그래서 감시기간을 지정하여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표본감시 활동을. 감시기간을 지정하여서 그곳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과학적인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 표본감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험 병원체. 고위험 병원체는 외부에 유출됐을 때 아주 위험한 그런 병원체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나서 우리 지금 코로나19 뉴스 한참 나오는데 예방접종 관련해서 하혈하는 거, 여성들 출혈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제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진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방접종 후에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질병으로서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시간적 관련성.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적인 관련성이 있는 증상 또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이거 보시면 기존 감염병의 변이 또는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거. 감이 오시죠?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변이가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19가 붙어서 코로나19지 코로나는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떴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입이 아직 안 됐는데 관리해야겠죠. 그랬을 때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고.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에서만 해도 문제가 꽤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표본감시에서도 이렇게 표본감시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답해야 되는 거죠.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감염병 의사 환자지. 혹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는데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병원체 보유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1급. 2급은 요 정도 구분하시는 거. 그 다음에 3급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것들
그리고 4급에서 인플루엔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1급을 정의하는 거.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악 격리해야 된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된다. 3급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4급은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고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